이런 상황에서 총선은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그 어떤 조작도 없어야 될 텐데요. 워낙 가짜뉴스가 많아서였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의심이 막 혼재되고 있어요. 이 단식을 두고도. 이러자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뭐 조사를 회피했습니까? 조사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입장을 냈잖아요. 방탄 국회 소집하지 않는다. 8월 회기도 잘랐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표결을 강요하냐. 우리 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시간을 맞춰서 제가 나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지금 단식과 방탄이 무슨 상관이냐 상당히 이제 발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다음 주 시간 맞춰서 나간다는 게 그게 이 대표의 계획이지. 지금 검찰은 계속 이제 이번 주에 더 몸 악화되기 전에 이번 주에 좀 출석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일정도 많이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출석 날짜를 계속해서 좀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12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했고 단식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다음 주 사실상 소환이 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늦더라도 이번 주 7일에서 9일 사이에 출석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8월 30일과 9월 4일 두 차례 불응한 만큼 검찰이 제시한 내일과 모레 날짜는 3차 통보 기간이고요. 이게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는 7일과 8일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고 9일에는 장외 집회가 있어서 또다시 출석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자, 짧게요. 출석 날짜를 두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단 이제 서로 조금 명분 쌓기가 있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체포영장에 사유가 이런 게 있어요. 출석 불응의 우려. 그리고 출석 불응의 우려는 실무상으로는 3회 소환에 불응했다. 3번까지 불응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8월 30일, 9월 4일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응하지 않으면은 검찰로서는 이제 영장을 칠 명분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칠까 싶기도 한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 어차피 또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예. 바로 구속영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반면에 이제 이 대표 쪽에서는 이게 날짜가 지금 9월 달에 지금 달력을 보시면은 예. 지금 단식 중이죠. 근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이제 9월 중순 이후의 날짜라고 하면 단식 때문에 몸이 많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겠죠. 네, 그것 때문에 하나 또 한 번 더 연기할 명분이 생기고 또 이후에는 또 9월 말쯤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에 돌입한 지 오늘 벌써 8일째입니다. 8일을 굶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완전히 정말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과거 단식했던 정치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기로 각오한 이 단식을 니네들이 봐라. 그리고 국회 계단 밑에서 노숙을 한 겁니다. 예. 낮에는 그냥 밀짚 모자 쓰고 땡볕 그대로 맞고 밤에는 그냥 비늘 하나 뜯고 그대로 그 노숙에서 누워 있고. 그러면 3일만 지나면 오장육부 다 틀어지고 그냥 사람이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4일 지나면은 거의 몽롱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7, 8일 되니까 막 숨이 아프고 막 그냥 별도 보이면서 그냥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이게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도 그냥 에어컨 바람이든 뭐든 그러면 전열기를 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단식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저도 들어봤더니 장이 안 좋아져서 의사들은 장 세척을 먼저 하고 해라. 안 그러면은 이 가스도 많이 차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인데 지금 어제가 7일째였거든요.
근데 어제도 공식 일정을 4개나 소화를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대표는 어제 오전 9시 반에 천막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또 국방위 전체 회의와 또 오후 대정부 질문 등 단식 중에도 이 5개 일정 가운데 무려 4개를 소화했습니다. 7일이나 굶었는데 좀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선 진짜 이거 단식하는 거 맞냐 이런 의심의 시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천장 수여식, 대정부 질문, 영화 봉오동 전투 관람 이런 일정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공식 일정이 5개. 일단 서영주 대변인께 네. 이거 먼저 질문드리죠. 주변에서 걱정들 안 하세요? 걱정하죠. 예. 밥을 고기를 끊었는데 걱정 안 하면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김성태 의원은 이제 먹는 걸 못 참는 그런 체질이신 것 같아요. 짧게 하시고 뭐 7일 되면 해롱해롱 하신다는데 저 인터뷰를 보니까 조원진 전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우리공화당 대표죠. 그분이 14일을 했어요. 그때도 말하자면 성성하게 일정을 하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마다 다르고 몸 상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쓰러져야 되지 않냐라고 뭐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뭐 상태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실에도 11일 단식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몸 상태는 급속도로 좀 체력저하가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한마디를 덧붙이면 12일이면 오늘로 따지면은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단식 12일 차입니다. 12일 차면은 못 나갈 정도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검찰이 굳이 그걸 가지고 7일, 9일이면 못 견딜 텐데 왜 못 나와요?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나가서 1~2시간 받을 수도 그렇지는 않죠. 11일부터 15일 그 주에 받겠다고 한 거는 단식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단식 전에 검찰한테 그때 한참 신경전 있을 때 정기국회 때 이런 일정이 있으니 11일에서 15일 주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했던 것이고요. 그거는 이미 단식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2시간이 아니라 성실하게 조사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걸 과도하게 뭐 이거 조사를 피하려고 단식하고 있겠다. 그 12일 날, 7일 날 그 조사 피하려고 단식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 추측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아니요, 이게 검찰이 무슨 사람 잡는 집단이 아닌데 단식 12일을 해서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겠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 주장은 건강이 다 나으신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단식 끝내고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아니다, 난 12일 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저렇게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단식을 해서 저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러다 조사를 하겠다고? 야, 검찰 지금 당신들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가면 그 앞에 가서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거의 죽을 그냥 혼수 상태에 가까운 사람이 부축받으면서 그 앞에 가서 거기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예.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강성 지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게 기본적으로 12일 날 내가 출석하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단식 12일하고 거의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아도 지원찮을 판에 그때 검찰에 출두하겠다? 그거는 검찰을 무도하고 잔인한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노림수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조금 말씀 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짧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야당 대표를 생각을 했었죠? 무도한 거는 이미 1년 3, 4개월 동안요. 한 야당 대표를 탈탈 털면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야당 탄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단식을 통해서라도 이런 무도한 검찰의 수사를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뭐가 나쁘지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건 또 정치는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 수사를 하시고 야당 대표로서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면 된다. 그러니까 좀 그래 보면 될것 같아요. 저 대변인님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12일 날 출두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예.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정치적 판단하는 것을 일반인에 빗대서 얘기하시는 것들은 조금은 무리다. 저는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근데 다른 정치인들과 좀 달라서였을까요? 어찌됐든 또 뭐 이건 일각의 시각입니다만 이게
약간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좀 저희가 유튜브 영상 때문에 이런 좀 의문이 제기되는 건데요. 여권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저 영상 때문인데 이 대표가 무언가를 좀 집어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변을 좀 살피다가 좀 책상 밑으로 손을 내리는데 잠시 뒤에 캡슐 껍질 같은 거를 밖으로 버립니다. 소금 같은 거를 입에 털어서 넣으면서 주변을 또 계속 살피다가 잠시 뒤에 몸을 돌리고 있더니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또다시 입에 넣는 모습이 잡혔고요. 예. 물을 따라 마시고는 또 사례가 걸려서 기침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나중에 됩니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영양제를 먹는 모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대표가 거짓 단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의 설명은 또 다릅니다. 변비약이라고 했는데요. 단식 초기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복용을 했던 거고 지금은 소금과 물만 먹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실제로 단식 초반에는 좀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변비약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뭐 이렇게 또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니까 이 대표도 그 왜 기자들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온병 뭐 여기 뭐 사골굴묵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맛 좀 보고 가시죠. 아, 온수죠? 제가 마셔도 돼요? 조금 드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검증하는 건가요? 제가 많이 마셔봤던 뭐 직접 또 이렇게 처음 드셔본 그래요? 이건 뭐 제가 검증하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네, 지금 전해드리는 거는 뭐 일부의 시각이라는 점 말씀드리지요. 단식의 진정성, 거짓으로 단식한다는 것까지는 좀 무리한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발언 중에 그 다른 분들, 김성태 의원 그 단식과 관련해서 그건 제가 그냥 정정하겠습니다. 표현 아마 잘못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서 해롱해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비틀비틀 됐다 정도로 단식을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가 앞으로 꺼내들 카드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제 이 대표가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왔는데 그 앞으로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를 짐작해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저들이 3년 6개월 남은 나머지 그 짧은 기간을 위해서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는가.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됩니다. 자, 이 서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했다가 논란이 됐고 그전에도 몇몇 의원이 탄핵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좀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 나오면 민감한 사안인데 이게 또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무슨 조작한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 법원은요, 현직 대통령의 장모를 바로 구속시키는 법원입니다. 법정 구속시키는 법원이에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많이 그 비판을 하시지만 야당에서는 박영수 검사 뭐 대통령의 멘토였느냐 뭐냐 하는 사람 그 기각이 되니까 다시 수사를 해서 다시 영장 쳐서 구속시킨 게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아니 도대체가 지금 민주화가 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해서 수없이 쏟아지는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성남FC 쌍방울 이 모든 비리 의혹 이게 무슨 정치적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개인의 부패 비리 혐의인데 예. 그거를 수사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식으로 논리를 진행시키시는 건 그 야당 대표로서 하실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탄핵이 뭡니까? 아니 입에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만에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윤석열 탄핵하라라고 시위를 벌이고 거기에 야당 의원들이 가서 동조 지지 그런
연설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저분들의 본심일 거예요. 자기들은 대선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졌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해서 쟤를 끌어내려야겠다. 그걸 위해서는 그 대통령이 지금 영구집권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런 말씀까지 해가면서 탄핵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저거야말로 민주주의 파괴행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과연 좀 부드러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안정국에 가까운, 말하자면 강력한 행정부를 통해서 입법부를 무시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찰 수사가 이어지지만 이 자체가 뭐 뚜렷이 드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탄핵 얘기, 현직 대통령 물러나라.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수많은 당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야당 시절에요,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요 수도 없이 떠들었습니다. 그게 탄핵 아니고 뭡니까? 야당으로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거를 뭐 내라는 뭐다, 선동이다, 뭐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을 가지고 야당으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지라고 귀를 기울였던 것이 그 정부의 품인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게 있어서 탄핵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발끈하는지. 그다음에 뭐 재판부가 지금 대통령의 장모도 구속한다고요?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을 구속했으니까 그걸 공정한 나라라고요? 아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그다음에 장모 구속도 검찰이 미지근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시켰던 것이고요. 박영수 특검 구속이요?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려고 하니까 뒤늦게 1년 반 만에 박영수를 수사해서 구속시키는 이런 나라다. 결국엔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대표로서는 이게 장기 집권이나 검찰로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불공정한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이런 말들이요, 뭐 무리한 대답은 아니다.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쓴 표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회초리를 든 이 사람 같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방송에서 가급적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겨우 만들어낸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공포, 억압, 폭력 이런 걸로 무너지고 있어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왕이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읽히지 않아요. 예. 사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방송할 때 재혼 과정에 대한 편견 또는 낙인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가정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앞에 한두 번 정도만 언급을 하지 이걸 강조하진 않는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